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첫 발사가 위안의 성공으로 마무리되면서 우주항공산업 관련 종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오후 5시 전남 공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린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는 고도 700km에서 도달한 뒤에 위성 모사체 분리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분리된 모사체가 궤도 안착에는 성공하지 못하면서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버렸죠. 성공하고 목표 궤도인 700km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 목적이었던 발사체 기술력 검증을 완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공공 분야에서 100기 이상의 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고 국내 우주산업 개발을 위해 R&D 투자에 꾸준한 지원의 뜻을 밝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많이 안 떨어졌고 하나이어로 볼게요. 많이 안 떨어졌죠?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예, 4%밖에 안 떨어졌죠. 만약에 이게 바이오주였다. FDA 승인을 받고 시험을 하다가 삼성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주가가 10만원짜리가 2만원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실패하는 게 큰 일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년 4월인가 5월에도 다시 2차 시도가 있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지금 우주항공주가 만약에 이번에 성공을 했다면 100% 성공을 했다면은 주가는 엄청난 상승세, 아마 모든 제가 추천드렸던 우주항공주들이 상한가가 전부 다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발사하기 전에 기대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발사 성공을 하고 나서 성공 소식이 들리면 아마 전부 다 상한가를 썼을 거예요. 많이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실패를 했죠. 기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패를 했으니까 항공 관련주를, 우주항공주를 보지 말아야 되냐, 아니면 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성공을 해서 전부 다 상한가에 갔다면은 어차피 매도를 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 로켓가 올라갔다는 거, 우리는 이 패러다임 변화의 혁명 그 한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주가가 얼마나 났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 어마어마한 매출액이 나오고 있죠. 6조대 매출이 예상이 된다. 올해 실적이 좋았거든요. 2조밖에 안 되죠. 2조 시가총액이 2조 3천억밖에 안 되고, 자, BPS 대비해서 떨어져 있고 퍼가 10배가 안 돼요. 맞죠? PBR이 1이 안 됩니다. 얼마나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냐, 이게 얼마나 성장성이 높냐, 이걸 봤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인텔리안 테크 제놓고 전부 다 500% 이상 다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총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강한 애들이 어떤 놈입니까? 에코프로 아닙니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 48만원까지 올렸죠. 예. 만약에 이때 이제 5만원 선에, 이것도 이제 5만원 선에 있을 때 보면은, 5만원 선에 있을 때 보면은, 이게 과연 40만원, 50만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10배가 오르면서. 그러면서 퍼가 지금 70까지 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10배 전에는 퍼가 어땠을까? 예. 불과 한 10%밖에 안 됐을 겁니다. 10%에서 20%. 10%에서 20%. 하지만 이제 시대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오니까는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10조치에 앞으로 10조치의 그 매출 실적이 선반영이 된 겁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가는 지금 시총이 거의 10조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 거다. 50만원 선이 한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폭증을 했던 이유, 납품사에 대한 매출 실적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한 9조에서 10조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데, 그럼 선반영이 되고 이제 시총이 9조에서 10조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계치는 50만원이 한계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건 순식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장을 주도를 했는데, 하나에어로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매출 실적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 시스템, 에코프로비엠보다. 자, 매출이 5조 6조입니다. 아직 선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꾹꾹 눌려 담고 있다는 거고, 자, 부채 비율이 점점 이렇게 이제 증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부채 비율의 증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그러면서 이제 유보율도 안정적인 증가가 보인다는 거. 부채 비율이 왜 증가를 합니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이럴까요?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BPS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에코프로 BM처럼 퍼가 70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더 기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니까 200일선을 터치를 하겠죠. 200일선 터치를 하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 말씀을 듣고 차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조금씩 매수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미래 가치를 보고. 근데 꼭 들어갈 때 뭉칫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뭉칫돈. 이 뭉칫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뭉칫돈으로 들어가면 지쳐서 떨어져요. 주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떨어진다는 거죠. 뭉칫돈으로 들어갔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여기 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주가 떨어진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힘들고 내 계좌에 파란불이 20% 돼가지고 1000만원이 8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미래 가치를 본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된다? 버스 타듯이 종착역마다 이렇게 버스 스테이션 종류장마다 우리가 타듯이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흐름 따라서. 그죠? 제놓고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은 종류가 다 틀려요. 성격이 다 틀리는 거죠. 각 탐지하는 인공위성이 있고 뭐 이제 강물 채취 그런 이제 운석들 있죠. 운석들 그리고 지구에 대한 이제 GPS 여러 가지 종류 한 5가지 종류의 그 인공위성 종류별로 나눠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모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엑스밴더라는 말이에요. 자, 인공위성을 띄우면은 엑스밴더 하향 링크를 반드시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게 제노코의 그 엑스밴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위성이든 그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분야가 제가 2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그 열 제어 시스템. 요게 제대로 안 되면은 고장이 납니다. 워낙 이제 그 우주의 기온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 제어 시스템 요 중요한 거는 이제 세트랙 I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 시스템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링크 송수신 기술 S밴더 상향 링크를 하고 하향 링크를 하고 X밴더 하향 링크를 하는 거는 제노코가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노코를 추천드린 거고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된다는 거는 얘도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노코 같은 경우도 3배 정도의 주가 상승률은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노코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세트레가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세트레가이.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든 저는 다 추천을 드립니다. 다 좋은 종목이고, 세트레가이도 보면은, 이제 그 인벨로프 하단인 44,000원까지는 터치할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오면은. 제가 세트레가이는 매수를 안 했죠. 왜냐면,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노코를 왜 매수했냐. 상장을 하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잖아요. 계속 떨어지기만 했으니까.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제노코도. 근데 이제 세트레가이가 사실 대장주가 될 그 성격이 다분한데 왜 매수를 안 했냐면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고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성공을 한다면은 만약에 성공했으면 주가는 종고점 돌파하는 거지만 실패를 할 경우에는 제노코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할 거라고 봐서 매수를 안 한 거지만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야 되겠죠. 세트레가이도. 네, 시총이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트레가이는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또 시스템을 하나 하고 있는 게 그 인공위성이 예, 지구 궤도를 돌게끔 공중에 뜨게끔 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 이제 그 삼축 자세 안정법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궤도를 돌 때 이제 궤도의 안정권에 들어가 가지고 요게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 좀 안전한 궤도를 중심을 잃지 않고 돌게 하는 기술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기술인 삼축 자세 제어 기술을 세트레가이가 하고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기술을 쓰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세트레가이가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항공우주 기술은 앞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 네. 자, 그렇게 하고 하나 시스템 보면은 하나가 더 있죠. 하나 시스템은 자 UAM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미래 투자 먹거리입니다. UAM을 하고 있는 거는 현대차 그리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카이 정도가 지금은 눈에 보여요. 이 3가지 업체가 보이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 달에 UAM 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공식화를 하고 미국 오버에어랑 같이 이제 에어택시 버터플라이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죠. 오버에어는 하나 시스템이 이렇게 손을 잡고 2024년까지 기체 개발을 완료를 하고
2025년, 그러니까 1년 뒤에죠. 국내에서 시범 운용을 시작을 할 겁니다. 2027년이 되면은 이 하나 시스템, 하나 그룹사뿐만이 아니고 현대그룹까지 해서 2027년 되면 초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시범은 2025년부터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24년부터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3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이제 2022년이 되죠. 여러분들이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이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카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하나여로라든지 투자에 들어가면 됩니다. 2년 동안 매집을 하는 거예요. 주가 오르든 말든 그걸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뭐다? 우주항공기술 플러스 UAM까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이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종목이죠. 자, 얘도 10만원 가야지 않을까.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쵸? 지금 이제 주봉 차트를 보니까 거의 이제 다 되어간다. 다 되어간다. 이제 하락세가 어느 정도, 자, 보시면은 하락을 했고요. 하락을 했죠. 꾸준히 하락을 했고 모멘텀이 바뀌는 시기다. 삼성중공업과 비슷한 차트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제 좀 변화가 생기겠죠. 이렇게 행보를 하다 보면은 주가 상승할 만한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투자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워낙 삼각수렴법도 지금 보면은 하방으로 잡혀있고, 하방으로 잡혀있다는 거는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주봉 차트로 봐도 거의 끝났어요. 하락은 끝났고, 이제 행보하고 난데 이제 상승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이제 UAM이거든요. UAM인데, 시연에 성공을 했고, 이것도 이제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UAM의 특징은 뭐냐면은, 프로펠러가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나올 UAM들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산이 많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게 분산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장점이 뭐다? 소음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헬리콥터는 보면은 이제 큰 프로펠러가 있죠. 그래서 큰 놈으로 돌리기 때문에 소음이 강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UAM은 이제 프로펠러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데시벨이 낮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60데시벨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60데시벨 정도면은 진공청소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기술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카이가 제일 앞서 있지만 기대는 저는 이제 하나 시스템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카이도 아마 주가는 10만원까지 충분히 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향후 5년간 이제 2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UAM을 비롯해서 미래 항공교통 수단 사업의 확대를 해 나갈 그런 업체입니다. 카이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 거죠. 그냥 이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리트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핵심적인 부분 하나 시스템이 다 하고 있고 하나에어로는 그 지주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이제 두 번째, 2등주고 하나 에어로가 1등주, 그리고 3등주가 이제 카이, 이렇게 이제 큰 놈으로 봤을 때는 세 놈이고, 작게 보면은 이제 대장주가 사실 이제 세트랙아이죠. 세트랙아이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건데,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 그래서 5천억이죠.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대장주가 되면은 5조 정도 가능할 것 같다. 5조. 그러면은 세트랙아이도 50만원 정도 갈 것 같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50만원 정도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매출적인 부분,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회사의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세트랙아이보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안정적인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입맛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항공 관련 해가지고 알아봤고, 자, 1차 섹터는 끝났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 2차는 뭘 할까? 2차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접종률이 70%가 넘었죠. 70% 넘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률 70% 넘었죠. 1차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거죠.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렇다면 이제 접종 완료자 수가 거의 4천만 명 육박한다는 건데 아마 3,600만 명 정도 되겠죠. 70%니까. 현대백화점, 자, 샤넬, 6년 만에 돌아왔다. 연매출 2조 넘보는 면세점 현대백화점입니다. 동대문점, 인천공항점 개점, 인천공항 샤넬 부티크 매장 6년 만에 재유치 성공해 화장품 뺀 샤넬 전 제품을 지급을 한다. 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면세 업계가 그동안 힘들었죠.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이제부터 풀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저번 달, 저저번 달부터 풀리기 시작했고, 연 매출 2조 원을 돌파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시행을 앞두고 면세점 업계가 올해 전반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섰다. 자, 매출이 2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시장입니까? 면세점 시장이 엄청나게 높은 시장이에요. 고부가 가치예요. 고부가 가치. 자,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동대문점이랑 올해 인천국제공항점까지 연이어 사업을 따내는 등 규모의 경제 전략을 통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나오네요. 자, 15년 이후 6년 만에 명품 브랜드 샤넬 부티크 매장을 다시 유치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공항점에서 샤넬의 패션 잡화 부티크 매장은 문을 연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밑에 매출이 나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매출이 1조 1,400억, 1,500억 정도 되네. 자, 전년 동기에서 이제 166% 신장했고, 성장했고, 올해는 이제 2조 5천억 이상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많이 내려갔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 손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국 보따리상들, 이런 중국 보따리상들이 한국 방문이 다시 늘어나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세가 보여지고 있고, 차트로 보면은 현대백화점,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있다는 거죠. 아마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매출 실적이 잡힐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 뒷심이 지금 없죠. 뒷심이 없는데 이 하반기에 주도주 역할을 할 만한 섹터가 바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좀 이 오징어 게임이 터지면서 미디어 관련주들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거를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물려받을 게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이런 애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지금 매수를 하면은 좋은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백화점. 아직 그 외국인도 아니구나. 아직 이제 뭐 크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잘 안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투신이 좀 많이 샀고요. 투신이 보험도 좀 많이 샀네. 보험도 샀고 금융 기관계는 좀 사다가 그동안 팔았고 다시 사기 시작했고요.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아마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가 아마 주가 상승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이런 애들 여러분들 눈여겨 잘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호텔신라 11월 달에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호텔신라 기타 범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죠. 자, 그래서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동안 주가의 그 조정도 많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비슷하죠. 호텔신라도 충분히 정고점 11만원에서 12만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주가가 한 40%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현대백화점도 크게 보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때 현대백화점 20만원까지 가서 놀았었죠. 여기 보면은 최고점 20만원 주가 쭉 떨어졌는데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주가 떨어집니다. 주가 떨어지다가 흐름이 바뀌고 다시 조정을 받았어요. 그쵸? 그렇다면 앞으로는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주가 떨어지고 이게 이제 흐름이 바뀌는 시기가 작년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작년부터 나왔고 변화가 생겼다는 거. 변곡점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1차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2차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이평선들이 보면은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추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예전엔 큐브엔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죠. 추천드리고, 주가가 올라서 많은 수익률을 내고, 50%를 이제 무증을 하면서, 무증을 해가지고, 수익을 일단은 절반을 내고 성공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날 상한가 같은 날, 이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다. 주가가 떨어졌죠.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유턴을 그리면서 주가는 상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상승하는 날에 50% 매도를 하고 수익률을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가지고 가면서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50% 수익을 낸 거를 가지고 다른 종목에 매수를 하지 말고, 가지고 계시다가 주가 떨어졌을 때 제가 매수를 하라고 했죠. 그때 이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다시 한 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다. 이날 이제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28%까지 갔어. 28% 이날. 25%까지 갔네. 25%까지 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날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예. 권리랑 나오는 날. 이날 50% 매도를 하고 50%는 거래가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를 받고 나서 주가가 확 떨어집니다. 그냥 주가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날 고점에서 매도를 친 거 다시 매수 들어가라고 했죠 제가. 그럼 유턴으로 다시 올라갈 거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엔터주들이 다 지금 SM도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JYP도 그렇고 큐브엔터도 이렇게 결국 올라가고 요거 뚫고 제가 성장해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큐브엔터도 결국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죠? 그래서 큐브엔터 제 말대로 하신 분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오리온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리온이 이게 지금 여기서 주가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 전력난이 이번에 생기면서 중국의 오리온이 이게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떨어진 건데 다시 이제 뭐 봤을 때는 다시 안전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데 오리온을 여기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보고 여기서 이제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여기 수급이 또 다시 한번 들어왔죠. 자, 제품 가격 인상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요런 이제 식재료주, 이런 식품주가 또 연말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연말에 이제 판매 가격 인상 부분이 이제 4분기부터 좀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류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오리온이 아마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원자재 가격이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오리온이 가격 인상이 또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생기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제 매출이 더 높게 잡힐 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으로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판매 가격 상승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이제 필수 소비재 요런 데 대한 선호도가 사치재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면세점 이런 거죠. 사치재 대비해 가지고 좀 매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도 지금 흐름이 계속 횡보를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보면. 자, SM 옛날에 주가 폭등하기 전이랑 비슷한 차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이것도 정고점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제가 SM도 계속 추천을 드렸었죠. SM 보시면은, 이 부분을 계속 추천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높은 수익률이 가능할 거다. 여기 이런 부분들이 있죠. 산을 만들고, 여기서 산을 만들고,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 보고, 계속 추천을 드렸어요. 3월달부터, 여기서부터 추천드렸고,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 시초에, 한 30% 수익 내고 이제 매도했는데, 8만원까지 가버렸죠. 자, 요거에 상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메리트 있는 종목입니까? 여러분. 제가 매수를 하세요라고 한다 해가지고, 매수하셨을 분이 몇 분 계셨을까요? 한 20분, 30분 계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 다 상승시켜 놓고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손절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력이 없어 보여요. 당연하죠. 매력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원자재 가격은 오르지만 가격 인상이 올랐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가 표면적으로 좋게 보인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많이 행보를 하고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조정 받는 동안 보면은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 식품주들이 보면은 결산 총기일 그러니까 4분기 정도 되면은 주가 상승세가 가끔씩 보여주거든요. 네, 여기도 보면은 12월 달에 조정받고 상승을 했고 맞죠? 이거는 좀 예외적인 거고 여기도 좀 조정을 받다가 월 초에 좀 상승을 해줬고요. 그렇죠? 여기 12월 달에도 상승을 해줬고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보여주는데 여기도 보면 뭐 다시 반등해줬고 12월 달에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상승해줬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연말 되면은 좀 그런 상승세 탄력이 좀 붙는 부분이 많은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 행보를 하고 있고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서 매집이 들어오는 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몇 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오리온도 지금 매집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주가는 상승할 거다. 상승하고 사면 뭐합니까? 이렇게 사야 되죠. 자, 주식은 그 변화의 패러다임을 예측을 하고 사는 거죠. 그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주가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사면은 수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매수를 잘 안 합니다. 심리가 행보를 하고 좀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면 꼭 눈이 돌아가지고 들어가요. 진짜 많은 대다수의 개미가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그거 다 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 개미가 투자를 해서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지루하기 때문이죠.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안 나지만 요거를 이겨내면은 이런 데서 파는 겁니다. 근데 이 지루함이 싫어. 너무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나는 못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 단타를 치는 거고, 단타 치면은 다 손실로 가는 거예요. 단타 치는 기술도 모르면서 단타를 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리온도 11월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면세주가 좀 좋아 보이고, 12월 달에는 오리온 같은 이런 식재료가 좀 좋은 호재가 예상이 된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종목도
추천주였죠. 사마 네트웍스 목표가 4,700원이라고 있는데 4,580원까지 갔네요.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4,700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매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올랐죠. 그 안 좋은 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퍼스 코리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거.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해서 요 정도 수익률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거. 아마 더 상승세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추천주였죠. 제가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4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1엔텍, 요 말씀드렸죠. 9월달인가 8월달에 말씀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메타버스 보시면은 한 달 전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날짜는 9월 3일이죠. 9월 3일 날 1엔텍이랑 덱스터 말씀드렸는데 9월 3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9월 3일이면 여기고 주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 축하드리고요. 아마 더 상승할 겁니다. 요것도 이제 AR 관련해 가지고 상승을 한 거고 덱스터도 지금 상승하고 있죠.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더 상승할 거다. 아마 4만원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모든 이제 개인을 제외한 모든 그 수급들 이런 이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수급들 중에 가장 강한 수급을 가져가는 게 지금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이유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이제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투자 소식이 생기면서 주가 또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본업이 강화가 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덱스터가 많이 터뜨렸거든요. 뭐 영화 쪽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대박난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한 번에 그 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신과 함께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박이 났는데 자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반순매수가 되고 있으면서 4만원까지도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4만원까지 갈까? 갈 것 같은데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늦게 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큰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바닥에 대비해서 큰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괜찮은 거래도 가격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3만원까지는 좀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100% 넘는 수익률을 한번 노려보자는 거죠. 만약에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음봉을 맞으면 그냥 그게 어느 위치든지 그냥 일단 매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흐름 따라서 달리는 말 등이 올라타가지고 가는 거고 계속 올라가다가 제 생각에는 이제 한 3만원 정도 되면은 한번 음봉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매도를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